바닥, 건축 바닥. 그 다음에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두께라는 정보가 있어야 되고 재료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없죠. 두께를 가지고 있는 물체고 얘가 무슨 재료인데 어떤 영역을 얘가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바닥 3D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영역을 그리시면 되죠. 영역은 닫혀져 있는 루프로 만드시면 돼요. 두 개는 허용 안 됩니다. 한 개만 돼요. 한 개만. 한 번에 한 개씩만. 한 개. 이렇게만 그리실 수 있어요. 영역은 얘로 그리시면 되고 재료하고 두께는 유형 편집에서 만들면 되죠. 그 유형 편집을 누르시고 복제를 눌러서 이름을 지정할 건데 온수 온돌 시스템 위 마루. 근데 그냥 마루가 아니고 목재 마루. 온수 온돌을 하고 그 위에 목재 마루. 나 온수 온돌 한 다음에 타일 하고 싶다 그러면 온수 온돌 시스템 위 타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확인. 그리고 이제 구조에 들어가셔서 편집 누르고 들어가서 먼저 층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하게 두께 재료 다시 하나 만들고 두께 재료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작업의 순서를 아예 정하십시오. 여기 있으면은 가장 먼저 층이 필요했죠. 단열층, 그리고 열을 저장하는 추결층, 그 위에 난방을 하고 마감재를 붙이기 위한 바탕층, 그 위에 마감층,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일단 두께를 떠나서 레이어를 4개로 만드셔야겠죠. 삽입을 눌러서 4개를 만듭니다. 4개의 층을 만드시고 아래쪽부터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가 0으로 있으면, 값이 0으로 돼 있을 때 오류가 나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레이어를 만드시고 두께를 먼저 넣는 게 좋습니다. 두께는 아직 모르실 거니까 제일 밑에 단열재 80mm 정도 넣을게요. 8cm 넣을 거고, 그 위쪽에 열을 저장하는 공간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8cm 정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파이프 온수가 지나가는 배관이 3cm가 안 돼요. 2.5, 2.8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c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시멘트 모르타르는 30mm. 그리고 그 위에 마루, 목재 마루 1cm짜리 조금 더 두꺼운 거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15mm짜리 할게요. 15mm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요 정도 두께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체 바닥 공사, 건축 공사, 구조 공사가 아니고 건축 마감 공사의 총 두께는 205mm. 그러면은 205mm보다는 200mm에 맞춰서 공사해 주세요가 좀 더 낫겠죠. MC 설계. 그러면 어디에서 5mm를 뺄 것인가죠. 마감재 두께로 5mm를 빼면 좀 약할 거고, 여기는 최소한 3cm는 돼야 엑셀 파이프를 덮을 거고, 추결층, 열을 저장하는 공간의 두께가 낮아지면 큰 문제는 없는데 열을 저장하는 양이 줄겠죠. 단열재 두께가 낮아지면 층간 소음이 조금 약해지거나 아니면 열을 다른 데로 뺏길 확률이 좀 커지겠죠. 그러면 원하시는 데서 빼시면 돼요. 이거는 어디를 내가 줄이고 어디를 높일 것이냐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추결층이 조금 두꺼운 것 같아서 추결층을 75 정도로 넣을게요. 물론 공사를 생각해보면 단열재나 모르타르 같은 거의 두께를 줄이시는 게 공사는 더 쉬워요. 콘크리트 두께를 조절하는 것보다 스티로폼 두께나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를 조절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나중에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요 정도로 해서 200mm로 공사해주세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럼 제일 아래쪽 점점점 누르고 들어가셔서 단열재 혹시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만들게요. 단열
있네요. 고형 단열재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쓰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픽 표면에 잘렸을 때 해치도 들어있고 표면 해치는 필요 없고 표면에 보이는 애가 아니잖아요, 단열재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쓰면 되고 렌더링 할 때 뭐 모양 안 나와도 되잖아요. 표면에 있는 마루만 렌더링이 되지 그 안쪽에 들어있는 단열재를 렌더링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정보 안 넣으시면 돼요. 그 고형 단열재 확인. 그러면 80mm 고형 단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위쪽에는 콘크리트였죠. 묵은 콘크리트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점점점 누르시고 경량이라고 쳐보면 없어요. 그러면 혹시 콘크리트나 경량기포 콘크리트나 유사할 거잖아요. 그럼 콘크리트를 찾아서 쓰면 도면에 해치라도 안 넣어도 될 거잖아요. 렌더링은 뭐 다시 하더라도. 그래서 경량기포 콘크리트로 뭘 쓸 거냐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눌러보니까 35MPa 써있는 얘를 눌러보니까 이 잘렸을 때 단면의 해치가 경량기포 콘크리트 해치로 쓰기에 좋은 애. 그냥 묵은 콘크리트 해치가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애. 그게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럼 안 넣어도 되니까 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제 우클릭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요거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재료를 복사한 거예요. 확인. 그럼 이제 경량기포 콘크리트 층도 만드신 거죠. 그 위쪽은 시멘트 모르타르였죠. 그럼 누르고 들어가서 시멘트 모르타르는 아까 만들었습니다. 모르타 치면 나오겠죠. 시멘트 치든지. 그럼 시멘트 모르타르 있으니까 뭐 딱히 지정할 거 없죠. 확인. 시멘트 모르타르 아까 만든 거 그냥 지정하고 나왔어요. 해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는 만드셔야죠. 이거는 목재마루. 요건 같이 만들게요. 점점점 누르시고 이건 없어요. 없으니까 만들 겁니다. 아래쪽에 새 재료 작성을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요거는 목재 마루. 뭐 무늬나 폭이 있거나 그럼 걔네 값까지 써주면 좋고요. 지금은 그냥 목재 마루 아무거나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보 정도만 넣어주면 됐죠. 그래픽 정보와 모양 정보, 도면 정보하고 렌더링 정보였죠. 그래서 그래픽 정보, 목재의 해치, 잘렸을 때 해치 쭉 내려가면 아래쪽에 목재 해치 있어요. 목재 대각선 해치예요. 그래서 목재 마감에 해당하는 단면 해치, 절단의 전경에다가 단면 해치 넣어주고, 표면의 해치는 모델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누르고 목재마루하고 비슷한 느낌을 내는 해치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100mm 수평 이게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캐드에 있는 만큼 해치가 충분하지 않아요. 얘가 캐드 해치 가져다 쓸 수 있긴 한데 그건 나중 일이니까 목재의 해치랑 비슷한 수평 100mm 요걸 쓸 겁니다. 그래서 확인 하시면 도면으로 표현되는 정보는 넣으신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 있어도 얘기 안 하시죠? 그러면 모양 정보, 렌더링이 될 때, 렌더링을 할 때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는 렌더링은 될 거잖아요. 표면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렌더링 정보도 넣어 주셔야죠. 그래서 얘네를 만드는 거는 아직 저희가 잘 못하니까 만들어져 있는 애를 골라서 쓰겠다입니다. 자산을 대체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얘를 누르고 들어오셔서 모양 라이브러리 눌러보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은 바닥에 보면은 목재에 있는 애들 잘 안 보이죠?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 보여지죠? 보면서 요 정도면 되겠다 싶은 애를 그냥 골라 쓸게요. 너도밤나무. 요게 좀 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서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마음에 드는 거 쓰십시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약간 장판지 느낌 같아요. 이게 요 가운데 홈이 좀 파여 있어야지 목재 마루 느낌인데 장판지 느낌 같긴 한데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바꿔보고 싶으면 바꾸세요. 릴리프 패턴의 크기는 요거에 이제 그 홈의 크기인데 이건 아마 다른 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목재 그레인돼 있네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하시고 적용 확인하시면 요게 이제 건축 바닥 공사와 최종 꼭대기에 있는 렌더링 정보까지 들어가 있는 얘가 됐습니다. 적당한 마감재로 고르세요. 내 맘에 쏙 드는 마감재는 없어요. 만드셔야 돼요. 그거 만들려면 또 여러 가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나중에 트윈모션에서 좀 비슷한 마감재 넣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적당한 애 골라서 그냥 넣으십시오. 되셨으면 이 코어 경계를 좀 조절해서 쓰거나 안쪽에 있는 기능의 번호를 조절해서 써야 되는데 아직은 안 할게요. 여기 하시면 헷갈리니까 우선은 이렇게 두고 쓰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바닥을 스케치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바닥을 만들 때 두께하고 재료, 그 다음에 얘네들이 특정 영역 이렇게 그려주면 됐잖아요. 두께하고 재료는 만들었고 영역은 선으로 그리면 돼요. 근데 이 선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요 확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줘야 되는 게 귀찮죠. 그래서 여기 메뉴에 보면은 이 도구 진짜 많이 쓰는데 벽을 선택하면 선을 그려주는 도구예요. 얘를 놓고 확대를 하셔서 마감재가 있는데 안쪽쯤에 가까운 곳에 커서를 놓고 한번 클릭하면 안쪽으로 선이 그려져요. 컨트롤 Z. 바깥쪽에 가까울 때 놓고 클릭하면 바깥쪽으로 자동으로 선이 그려져요. 저희는 이 벽에 모르타르 바깥쪽으로 그릴 거예요. 요쪽으로 그리면 되는데 이거 클릭해서 그리려고 해도 확대해서 안쪽을 찍어줘야 돼요. 그런데 키보드 탭키를 누르면 순환해서 선택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탭키를 누르면 순환이 돼서 얘가 선택이 됐겠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갖다 놓고 마우스 커서가 바깥쪽 벽에 가까이 있을 때 탭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바깥쪽으로 한 번의 선이 다 그려졌겠죠. 그 다음에 이 바닥 마감재의 두께가 200mm 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좌측에 설치 높이에서 200이라는 값을 좀 넣을게요. 안 그러면 바닥이 겹쳐요. 200 이렇게 넣고 완료하시면 정확히 같이 하셔야 돼요. 레벨 오브 에디터의 높이를 200을 주시고 완료 누르면 절단하시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정확히 잘 만드셨으면 절단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예스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